시사 세상의 모든 뉴스를 탐구합니다. 김준일의 뉴스 탐구 생활. 네, 화제가 되는 이슈를 깊이 있게 파헤쳐보는 뉴스 탐구 생활. 세상 모든 것이 궁금한 남자. 예, 김준일 뉴스톱 대표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계속 전화로만 연결했더니 심심했는데. 저는 뭐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지금. 두려울 것이 없어요. 네, 수포 항체 형성자 김준일. 몸에서 항체가 용솟음 치고 있어요 지금. 예. 좋습니다. 예. D-7, D-7일이죠. 예. 예. 근데 사실은 오늘이 3월 2일이니까 이틀 후에 이제 사전투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 뭐 이틀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뭐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었죠. 역대 대선을 보면은 예. D100일 전에 우세한 후보가 당선된다. 그 얘기 우리 한 번 했잖아요. D 한 달 전, 한 달 전에 우세한 후보가 당선된다. 예. 근데 사실은 가장 역대 지표상에서 가장 강력했던 것은 깜깜이 기간에 들어가기 전에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들어가기 전에 앞섰던 후보가 대선에서는 다 뒤집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예. 예. 근데 문제는 여론조사가 너무 많어. 그렇죠. 네. 우리가 한 70개 정도 여론조사 기관이 있다고 지금 하니까. 89개, 89개? 여심위에 등록된 건 89개고요. 맞네. 오늘 아마 쏟아질 겁니다. 사실은 이게 정확하게 오늘 쏟아진다. 정확하게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가 이게 뭐냐면은 오늘까지 조사한 거는 괜찮아요. 오늘까지 조사한 것은 예, 그러니까 오늘 조사한 게 내일 오전 조간신문용으로 쫙 발표가 될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거가 이제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4일 날 우리가 사전투표를 하고. 사전투표하고.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시작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가. 아니요, 없는 뭐 거죠. 그러니까 당장 그러니까 예. 오늘 조사되는 거는 되는데 예. 내일부터는 아예 조사를 하더라도 발표가 안 되는 발표는 거니까. 안 되는 예, 것이지. 그러니까 예. 뭐 이제 여의도 연구원이나 민주연구원 이런 데에서는 자체 조사 계속 돌리죠. 그래도 사실은 저 언론사들도 하죠. 언론사들도 의뢰해서 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공표만 못할 뿐이지. 아마 KBS도 아마 계속 하긴 할 거예요. 예. 상황을 쭉 봐야 되기 때문에 게다가 이제 방송사들 같은 경우는 엑시폴 출구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추이를 지금 아마 거의 매일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번 대선은 여론조사와 이번 대선 동률로 지금 KBS 조사 같은 경우는 한국리서치 의뢰해서 했던 거는 39.8 대 39.8. 예. 동률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야. 동률을 처음 봤죠.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 기간 요 정도 남은 상황에서 동률은 처음 봤고요. 예. 물론 다른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게 조금 더 오차범위 내지만은 예. 경합이지만은 조금 수치상으로 앞선 게 좀 더 많았고 이재명 후보가 앞선 것도 한두 개 있고 뭐 요 정도인데 예. 동률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왜냐하면은 역대 가장 그 퍼센테이지로 작았던 게 1960년에 박정희 윤보선이었고요. 그때가 1.5였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사실은 이제 87년 이후로 가장 그 붙었던 게 97년에 김대중 이회창의 1.53이었어요. 예. 근데 실제 그 전에 여론조사를 보면은 실제 여론조사는 그거보다 더 벌어졌습니다. 근데 막판에 이회창 후보 쪽으로 보수 표결집이 있어가지고 그게 좁혀진 거예요. 예. 한 2, 3%포인트 앞서고 있었어요. 김대중 후보가. 그러니까 이 정도로 동률이었던 적은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역대 대선에서.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제 민주주의가 발전되면 발전될수록 사람들이 이제 의심도 많아지고 그건 합리적이고 좋은 의심이라고 저는 보는데 네. 예. 여론조사 자체에 관해서도 그렇게 신뢰하는 것 같지 않은 그런 경향성은 보이기는 합니다. 근데 두 가지를 다 봐야 돼요. 하나는 이제 지금 어제 뭐 이렇게 나온 여론조사 제가 실명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특정 후보가 많이 이기는 걸로 나오니까 이 여론조사의 문항에 대해서 다 분석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단일화 끝났다고 했는데 단일화를 막 5개씩 질문을 넣어가지고 이게 특정 후보한테 유리했던 거 아니냐 막 이런 분석들도 막 하실 정도로 사실은 굉장히 관심도 높고 있는데 여론조사 기법 자체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 발달해가지고 그리고 예전에 하고 다르게 무선 IDB도 있지만은 안심번호를 지금 쓰거든요. 2010년 이후에 그 서울시장 선거 이후에는 안심번호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워낙 틀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확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거는 감안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단일화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변수가 막판 변수가 지금 단일화가 아직 있습니까? 단일화 지금 김동연 이재명 단일화가 있죠. 그 큰 무더기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는 아직 살았습니까? 저는 사실 끝났다고 봅니다. 끝났다. 네, 저는 여러 아까 임명진 목사도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대요. 예. 왜냐하면은 안철수 후보는 뭐 이건 제 사견입니다만은 완주를 하는 게 정치 생명이나 정치 비전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유리하다.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상황이 그렇게 제가 보기에도 명분과 가치상 지금 그 윤석열 후보와 공동정부 같은 단일화가 안철수 후보의 이미지를 완전히 망쳐버릴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항상 철수하는 후보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하는 가능성은 높지 않고 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자가 다 모였잖아요. 서울 신촌 유세하는데 이제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다 모였거든요. 그거는 이제 표심 단일화라고 국민의힘에서 얘기를 하는 그쪽으로 이제 가고 있다. 진정한 보수의 결집. 막판 보수 결집.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잘 나서지 않았던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은 원래 이제 정책본부장이었고, 그렇죠. 한꺼번에 다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4명이 한꺼번에, 그러니까 마지막 사자 경선했을 때 그 4명이 모인 거는 처음입니다. 이게 야권 단일화 결렬 이후에 민주당이 그 결렬 딱 이후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전부터 이렇게 뭔가 물밑에서 작업을 했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정치 개혁안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게 결국은 이제 심상정, 안철수, 김동연 다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심상정 후보랑 단일화가 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민주당 지지자 중에도 없을 거예요. 없겠죠. 우리 진행자도 별로 안 믿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민주당 지지자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중에 조국 사태 이후로 떨어져서 안 돌아오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 일군의 무리가 있고 또 하나는 민주당의 반개혁성에 실망한 사람들. 예를 들면은 이제 선거법 뭐 이런 문제 처리라든지 그 이후에 위성정당 만들었는지 이런 것에 실망해서 떨어져간 무리들이 있는데 이분들에 대해서 집 나간 중도 진보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지금 하는 거죠. 사실은 안철수 지지자가 갑자기 야 그러면 우리 이재명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심상정 지지자가 실망해서 못 찍겠다라고 하는 분들을 끌어들이고 막판 표결집에는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러니까 민주당에 실망해서 못 찍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속는 셈 치고 한 번 더 믿어볼까? 약간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거. 혹시 정치 개혁을 한다는데 그 정치 개혁은 명분과 가치가 있으니까 그래도 힘 있는 놈이 하면 뭐 괜찮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 건가요? 그런 건데 좀 더 저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더 일찍 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너무 선거 막판에 하니까 진정성이 좀 그리고 뭐 심상정 뭐 안철수 후보도 다 진정성을 의심하고 있잖아요. 할 수 있으면은 해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서 더 빨리 던졌어야 되는데 이게 조금 타이밍이 조금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죠. 공학적으로는 뭐 그렇게 충분히 분석이 가능할 것 같고 근데 이제 선거에 지더라도 저는 민주당이 이거를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치 개혁을. 솔직히 저는 믿음이 안 갑니다. 믿음이 안 간다. 민주당의 행보를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정말 할까? 민주당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저 2030 세대 우리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세대. 자, 이제 이거는 샤이 투표층하고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2030의 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은 재미있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성별과 나이별을 같이 결합해서 보면은 20대, 30대 여성과 20대, 30대 남성의 여론조사에서 응답률이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니까 20대, 30대 여성이 소위 말해서 모름, 무응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지하는 후보 없음. 이게 그 남성보다 2배예요. 거의 1.5배에서 2배예요. 2030 여성들이 마음의 표심을 못 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 마음 갈 곳을 잃어. 20대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게 20대 남성은 확실하게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성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고요. 30대는 30대 전반은 윤석열, 후반은 이재명 경향성이 나타나요. 지금. 그래요?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2030 여성들인데 이거하고 샤이하고 뭔 상관이 있지? 왜냐하면은 자, 샤이니까 왜 샤이한지를 생각을 해봐야죠. 왜 샤이한가요?
샤이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샤이 부끄러워요. 둘 중에 하나예요. 네. 껄끄럽거나 부끄러워예요. 껄끄럽거나 부끄럽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네. 응답을 안 하는데 실제 투표장에 나가는 사람이 샤이잖아요. 예. 예전에 예를 들면 2010년에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한명숙, 오세훈 나왔을 때 예. 여론조사 해보면은 20%포인트까지 한명숙이 졌지만은 막상 가보니까 0.6% 접점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론조사가 의심을 받게 된 계기가 그때는 그것 때문이죠. 맞습니다. 예. 근데 여론조사 기법이 하나 문제가 있었고 소위 예. 말해서 집전화가 과잉 대표된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이제 기법이 보완이 됐죠.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때 보수 정권 하에서는 내가 이런 진보를 지지한다고 말하는 거가 혹시 사찰당하는 거 아니야? 불이익 받는 거 아니야? 이런 진보 진영에 약간의 불안감이 있었어요. 아, 그런 불안감을 느끼는 분들이 있었죠. 응답을 덜 했어요. 그래서. 아. 그게 일종의 그러니까 껄끄러워서 아까 말 부끄러워서와 껄끄러워서의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예. 근데 껄끄러워서는 이번 대선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그게 진보가 됐든 보수가 됐든 나는 껄끄러워서 답 못하겠어. 이런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냥 말하죠. 그냥 다 말하죠. 예. 정권 교체해야 됩니다. 지금 다들 이러고 있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없어요. 예. 그러면 하나밖에 없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누가 부끄럽습니까? 두 후보 중에서. 둘 다 다 부끄럽다고. 부끄럽습니다. 지금 각 당의 지지자들은 이제 둘 다 부끄럽다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다 부끄러워요. 예. 예. 다 부끄럽기 때문에. 아니, 다 부끄러운 거는 또 아니지. 안철수나 심상정이 뭐 부끄러울 거는 없잖아. 아니 저는 뭐 예. 부끄러운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예. 뭐 예를 들면은 아니, 그것도 이제 상대적으로 좀 나눠줘야지. 상대적이죠. 아니 제가 와, 말하는 거는 무조건 다 그냥 부끄럽다 그러면은 좀 아니 그렇잖아요. 정의당도 예. 예를 들면은 예. 공정과 정의를 지키지 않았다가 뒤늦게 반성한 거 이런 거는 정의당 지지자들 부끄러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 뭐 심상정은 그것도 아니더라도 있겠다. 예를 들면 예. 뭐 이를테면 어쨌든 근데 양강 후보만 놓으면은 다 부끄럽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상쇄가 됩니다. 예. 사실은 부끄러운데 그 응답을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상쇄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투표장 당일에 나가서 찍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응답은 안 했는데 그게 샤이의 핵심이잖아요. 자,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가장 지금 무응답층의 가능성이 있는 게 샤이가 두터운 게 2030 여성들이에요. 근데 무응답층이라는 게 전화를 받고 거기에 관해서 모름이라고 했다는 정도에 그래도 그 정도면 이제 상당히 관여를 하는 건데 아예 전화를 안 받는 집단, 네. 모집단이 워낙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근데 이게 전화를 받는 사람들은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그래도 정치에 관심이 있는. 근데 그분들은 약간 좀 성향이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아예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은 예. 아예 투표장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층위가 있어요. 전화를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투표장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정치 무관심층이라서 아예 투표에 안 할 가능성도 있는 분들인데 예. 전화까지 받았는데 모른 무응답이 할 분들은 이분들은 관심은 있는데 고민하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진짜 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잡아낼 수 있는 2030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정치 성향 보면 진보예요. 예. 근데 이들이 그러면은 이재명을 위해서 나와서 찍을 거냐라는 거죠. 그다음에 네. 변수가 또 뭐 우크라이나 지금 상황이 있고 코로나 상황이 있고 네. 여러 가지 변수들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있었던 대장동이랄지 뭐 도이치모터스랄지 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고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게 막판에 뭐가 좀 작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네거티브는 사실상 너무 우리 유권자가 내성이 생겨서 진짜 핵폭탄급이 아니면은 뭐 나라를 팔아먹었다 이 정도 급이 아니면은 저는 영향 안 줄 거라고 보고요. 오늘 법사위 열리면은 막 공방이 있을 텐데. 예, 내일이 토론인가요? 오늘이 토론인가요? 오늘 저녁에 토론입니다. 오늘 저녁에 토론에 말실수하는 거.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우크라이나 대통령 약간 폄하성 발언했다가 표를 상당히 많이 깎아 먹은 걸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안정희구 때문에 집권 여당을 좀 더 유리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다 상쇄돼 버렸다. 그래서 오늘 너무 공격을 하면서 오히려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양 후보가 다 보이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해야 되고 이를테면은 뭐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이 한국 진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올 수 있다, 한미일 군사 동맹으로 이런 걸로 또 표 깎아 먹었거든요. 그런 실수를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그게 이제 진짜 변수가 될 수 있죠. 그다음에 이제 전쟁에 관한 어떤 뭐 사람들의 생각, 예,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보이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그게 또 과거의 북한발 어떤 위기와 비슷하게 근데 이제 또 다른 양상으로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사람들 심리에 따라서. 그래서 그게 또 어떻게 작용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안보 불안 심리가 예. 민주당한테 보통은 부정적으로 작용했었을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또 역으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게 네.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직접적인 안보 불안이 아니라 그렇죠. 전쟁은 남의 나라 사실 전쟁입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 때문에 이거를 얼마나 관리를 하느냐, 그리고 연대를 하느냐 이런 건데 거기에서 좀 말실수를 안 하는 게 사실은 중요할 것 같아요. 평화에 대한 확고한 신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죠. 평화에 대한 생각과 전쟁에 대한 생각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야, 막판에 그 중도층, 부동층이 가지고 있는 생각 0.1%면 계산을 해보니까 0.1%면 1%가 35만이니까 만약에 80% 투표했다고 치면 예. 0.1%면 3만 5천이더라고요. 3만 5천 명. 또 하나 마지막으로 예. 코로나 확진자 폭증 때문에 당일날 투표 못 하시는 분. 그래서 지금 국민의힘이 사활을 걸고 사전 투표 좀 하라고 하는데 코로나. 예, 황교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아직도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계셔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지금 안절부절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황교안 대표는 국민의힘 아직 그 당원이세요? 그러시겠죠? 얼마 전에 대선 경선도 나오셨는데. 아, 그러시군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좀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입장이겠습니다. 그렇게 진짜 막 고민하시고 부정선거 계시더라고요. 계속 예. 이야기하는 거는. 예. 지금까지 김준일 뉴스톱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오늘은 일교차가 큰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에는 기온이 쑥 올라서 포근하겠습니다.